한 3주 정도 이후부터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3배, 그러니까 3제곱 단위로 뛰는 정도의 그런 주문량이 쏟아져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처음에 고민했고 생각했던 그런 틈새 시장이 틀리지 않았구나. 안녕하세요, 인재입니다. 계속 지금 몇 주째 눈이 많이 내려서 길이 막 꽝꽝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너무 춥고 근데 아, 이게 진짜 겨울이구나. 그럼 7개 주세요. 네. 퇴근길에 붕어빵 파는 곳이 있어서 붕어빵 가게를 막 달려갔는데 붕어빵을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서면서 주변에 붕어빵 파는 곳이 어디인지를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큰 상권이 있는 사거리에 붕어빵 파는 곳이 한 3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도 많이 오고 해서 걸어서 갔어요. 한 20분쯤 걸어가지고 붕어빵 집에 갔는데 두 군데는 문을 닫았고 한 군데가 그나마 문을 열어서 이 소비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고생을 했으니 보상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붕어빵을 하나로 사가지고 안고 이렇게 집에 막 40분을 다시 걸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요즘에는 붕세권이라고도 하고 붕어빵 파는 데를 알려주는 어플도 있고 그럴 정도로 아, 붕어빵 찾는 게 되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그러면서 점점점 붕어빵 가격이 올라가고 와, 우리 동네에서 붕어빵 팔면 되게 잘 팔리겠다. 이런 게 되게 틈새 시장이다.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발생하는 틈새 시장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 건가. 저희 같은 경우도 딜리셔스 마켓이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좋은 틈새 시장을 발견했기 때문에 좀 초기 시장에 있어서 우위를 선점하고 올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시장의 상황과 잘 맞았기 때문에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 틈새 시장을 잘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된 계기도 있죠. 식자재 시장이라고 하는 큰 시장에서 향신료나 시즈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뭐 큰 영역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되게 과열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템들이었어요. 몇몇 군데의 회사들이 이제 수입을 해서 납품을 하고 대량으로 제품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그런 원료들을 공급을 하는 시장에 있어서는 되게 뭔가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점점 더 싼 가격으로 공급해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가 들어가서 후발로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은 쉽게 찾기가 어렵겠다.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었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과열된 그 식자재 시장 말고 식자재 시장과 비슷하지만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붕어빵 시장도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과열돼서 2-3개씩 몰려있지만 사실 나의 필요, 내가 필요한 거는 우리 동네 집 앞에 5분 거리면 나는 매일매일 나가서 1,000원어치, 2,000원어치씩 사 먹을 수 있겠는데 하지만 그 유동인구가 많은 곳보다는 여기는 시장성이 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니즈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들의 니즈에 맞춘 영업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나에게 내가 그곳에서 경쟁을 하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거기보다 내가 100원, 200원 비싸게 팔아도 굳이 걸어서 30분씩 나가는 수고로움을 감수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돈을 더 주고 사 먹을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처럼 이런 과열된 식자재 시장, 그러니까 품질과는 상관없이 품질은 좋지 않더라도 더 싼 것을 누가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로 정의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틈새를 가면 그 시장에서 시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막 레이더로 돌리는 중에 요리에 취미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니면 베이킹에 취미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부 조금씩은 사서 구매해서 써보고 싶은 좀 매력적인 상품이긴 하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쓰기에는 지금의 용량은 너무 크고 멋대가리 없이 생겼어요. 그리고 온라인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굉장히 불친절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의류 시장에서 의류를 진짜 상세 페이지를 한 명이라도 더 보게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을 굉장히 애쓰면서 그런 작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불친절하게 제품들을 올려놓는데도 이걸 누가 산다고? 라는 질문들이 제일 먼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수요가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제품들보다 조금 더 작게
맞게, 그리고 유통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모양대로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요리를 뭔가 집에서 홈쿡을 하는 걸 좋아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소진할 수 있는 정도의 양과, 주방에 감춰두고 싶은 제품이 아니라 주방에서 좀 올려놨을 때도 사람들에게 이거 어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좀 디자인적인 매력을 가진 제품으로 만들면 나 같은 소비자도 한 번쯤은 눈길을 가게 되고 한번 사용해볼까? 라는 고민을 하게끔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품 라인업을 만들고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우리 제품들을 사는 고객들이 어떤 필요가 더 있는지를 알아보자. 그 피드백이 오는 제품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면 우리가 이 틈새로 조그맣게 시작한 이 시장에서 점점 더 좀 그래도 이 시장이 정말 틈새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블루오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기대감을 갖고 있긴 했지만 시장의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은 우리가 좀 인내를 가지고 브랜드도 알리고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품을 런칭하고 한 3주 정도 이후부터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매일매일 드라마틱하게 3배, 그러니까 3제곱 단위로 뛰는 정도의 그런 주문량이 쏟아져 들어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고민했고 생각했던 그런 틈새 시장이 틀리지 않았구나. 결국엔 우리가 이 틈새를 발견을 하고 틈새를 블루오션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건 지금의 수요와 공급이 다 그렇다고 말하는 시장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한 번쯤 발상의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장이 바로 이 틈새 시장을 발견하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그래서 다들 향신료나 시즈닝은 식자재 시장으로 들어가야 돼, 식품 시장, 식자재 시장이 아니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일반 소비자로 눈을 돌려서 그들의 필요를 찾았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붕어빵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가서 팔아야만 해 라고 할 때 나는 작은 동네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붕어빵도 팔고 잉어빵도 팔고 군고구마도 팔고 라고 하는 라인업을 늘려가면 오히려 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 내가 안착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블루오션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발상의 전환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틈새 시장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붕어빵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붕어빵이 먹고 싶어서 붕어빵을 사러 가야겠어요. 안녕. 20년 전에는 붕어빵 가게들이 되게 많았어요.